이런 거 요즘 매일 하나씩 문자로 들어오죠. 얼핏 불법 리딩방 찌라시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실제 수익률이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게다가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면, 그것도 무료로 안내해 준다면 어떨까요? 누군가는 너나 돈 많이 버세요 이렇게 비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크리스티안 쿨라마기라고 하는 스웨덴 사람이고요. 그분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와 보면 굉장히 어색하게 한국말로 써있죠. 자, 한국어로 번역을 해놨으니 어색한 번역체 같이 한번 즐겨봅시다. 21년도 1월 8일에 저를 수천만 달러 벌게 해준 3가지 시대를 초월한 설정이라는,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광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제목으로 홈페이지에 대문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크리스티안 쿨라마기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일단 엄청난 돈을 벌었던 건 확인이 되었고, 트레이딩으로 큰 돈 벌었으면 형님이죠. 자, 이 형님이 어떻게 돈 벌었는지 자 다시 한번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봅니다. 2011년도 23살의 나이로 데이 트레이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트레이딩 시작한 지 처음 2년 동안 서너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여기선 실패라고 하는 말이 나왔지만 이게 어색한 번역체라 그렇고 실제로는 계좌 깡통 났다는 겁니다. 이것도 대단하지 않나요? 깡통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2년 동안 무려 서너 번의 깡통을 경험한다는 건 범상치 않은 일이죠. 왜냐면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 깡통을 차고 나면 머릿속에 이 물음표 마크 엄청나게 찍힐 거예요. 이게 내 길이 아닌가 싶을 확률이 높죠. 그런데 4번을 딛고 무려 5번을 일어난 겁니다. 굉장한 사람인 것 같으니 좀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11년도에 시작했다가 13년도 드디어 처음으로 수익을 냈고 17년도에는 독립했답니다. 박수 한번 쳐줘야겠죠. 그래서 처음 수익을 낸 이래로 엄청난 수익이 나고, 그를 통해 19년도부터는 트위치, 아시는 분들로 많이 계시죠? 스트리밍 플랫폼인데 거기서 이분 방송 오래 했습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트위치 코리아가 철수하는 바람에 우리가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졌지만 이분 방송 오래 하셨어요. 그 방송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 처음에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급하게 초단타도 해봤다고 하고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투자 스타일로 스윙 트레이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초반 젊은 나이에 투자에 뛰어들었고, 그 깡통을 극복한 대가로 이렇게 되신 건가? 계좌를 불린 대신 다른 부분에 손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의 매매 전략과 세팅법, 이 내용을 좀 요약해서 살펴볼 건데,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자주 묻는 질문,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디에 살고 있나요? 이런 것도 있죠. 스톡홀름에 살고 계시고 다른 곳에 살고 있어도 미국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첫 번째, 내 승률이 얼마인가요? 가장 막강한 수익을 자랑했었던 2019년도였는데 그때 25%입니다. 자, 승률이 25%밖에 안 돼요. 트레이딩 해보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계실 거예요. 승률과 수익률은 반비례합니다. 흔히 말하는 1분봉, 5분봉, 초단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초단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승률은 높고 수익률이 낮아요. 그래서 높은 승률을 무기로 이 작은 수익을 계속 누적시키는 거, 이게 초단타 매매의 핵심 전략입니다. 반대로 이분은 스윙이라고 하셨죠. 스윙은 보통 며칠 간격으로 한두 번 이런 식으로 포지션 진입했다가 빠지고 이런 거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꽤나 느긋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주로 하는 트레이딩이죠. 그래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승률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만큼 수익률을 높이는 거죠. 오늘 살펴볼 이분의 매매 전략의 핵심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위험 감수, 이것이 이분이 포지션 관리하는 핵심인데요.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포지션에 한번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이런 거 많이 하죠. 손절 세팅을 할 때 진입가 대비 몇 %, 이건데 이분은 딱 여기까지만 쓴다 이거예요. 0.5에서 0.3 이 정도까지만 손실 수용을 한다 이거고, 1%를 넘기는 거는 드물다. 또 이것도 봐야죠. 포지션은 보통 계좌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로 쓰느냐 이건데, 보통 5에서 25 사이로 쓰고 있는데 대부분은 10에서 15% 정도 수준으로 쓴다 이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내 계좌 시드가
100만 원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 한 포지션 진입당 포지션 규모를 10에서 15만 원 정도, 이 정도만 쓴다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손절폭 해봤자 0.5% 수준이기 때문에 이분이 얼만큼 손절에 민감한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매매 전략을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가 손절 횟수는 딱히 상관이 없어요.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냥 손절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허용하는 손절 범위가 최소한이죠. 0.5% 수준. 그리고 추세 매매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해서 지금의 이 위대한 트레이더까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대한 시대를 초월한 설정을 같이 한번 만나볼 텐데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는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매매법 확인하기 위해서 지표부터 추가하겠습니다. 지표 누르시고 영어로 EMA 지수 이동평균을 쓸 거예요. 3번 눌러줍니다. 지수 이동평균 3개를 동시에 쓰는 매매 전략이고요. 각각 세팅을 바꾸는데 첫 번째 거는 길이를 10으로, 모습 탭에서 두께만 좀 키워볼게요. 두 번째 EMA에서 설정 들어가셔서 길이를 20으로 바꾸고 모습 탭에서 빨간색으로 가볼게요. 두께도 좀 키워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EMA에서 인풋의 길이를 50으로 바꾸고요. 모습은 좀 잘 보이게 검정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설정은 이게 끝이에요. 다 됐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잘 보이시죠? 이 검정색 이동평균이 가장 긴 50 이동평균이고, 그리고 빨간색이 중간 20 이동평균이죠. 그리고 이 파란색이 가장 짧은 10 이동평균이에요. 그래서 상승하고 있는 구간을 보면 초입에 3개의 이동평균이 교차하는 지점을 지나서 이동평균이 이렇게 10, 20, 50 순서로 배치되게 됩니다. 상승장의 특징이죠. 이것을 흔히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 오른쪽 구간 살펴보시면 이동평균 순서가 이렇게 역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을 흔히 역배열이라고 하고요. 이 쿨라마기라고 하는 사람은 주식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역배열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로지 정배열에서만 매매를 했었는데, 우리는 코인 트레이더죠. 따라서 정배열에 나오는 매매 전략과 이론을 그대로 역전시켜서 역배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숏 베팅을 하면 되니까요. 하나씩 살펴보죠. 그에 앞서서 이렇게 지표 3개를 쓰게 되는 매매법이다 보니까 유료 계정 쓰고 계신 분들은 저처럼 그냥 따라 하시면 되는데, 무료 계정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동평균을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세 번째 이동평균까지 누르려고 하면 이렇게 유료 업그레이드 하라고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무료 계정이신 분들도 간단하게 오늘 실제 사용할 세팅 그대로 이 이동평균 3종 지표, 이거를 여러분들 공유해 드릴 거예요. 파일 받으시면은 이거를 전체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 하단에 파인 에디터 들어오셔서 이렇게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리고 오른쪽에 이 차트에 넣기,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이동평균 3종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사용할 세팅 그대로 차트에 적용이 됩니다. 이동평균을 2개 또는 3개 동시에 사용하는 매매법이 워낙 다양하고 유명한 매매법이 많아요. 이거 상당히 유용하게 앞으로 계속 사용하실 겁니다. 먼저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비트코인 15분봉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죠. 오늘 24년 11월 14일에 영상 제작하고 있고요. 현재 실시간으로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로 엄청난 상승장이기 때문에 멀리 찾을 것도 없이 상승하던 중간중간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우선 하락하던 차트에서 지금은 역배열인 상황이죠. 이것이 이 지점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정배열로 넘어옵니다. 이 정배열 이후에 상승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눌림목이 나오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선 조건을 확인해요. 크리스티안 매매법의 핵심은 첫 번째, 이 눌림목 자리에서 이 이동평균이 꼬이면 안 됩니다. 정배열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눌려야 되고요. 이랬다가 캔들이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지점을 상승 돌파해주면 이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 포지션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매도를 어떻게 하냐면, 포지션 진입하자마자 딱 2번 지나니까 바로 음봉 하나 나옵니다. 이때 1차 매도 50%를 분할 익절하고요. 그 다음 이동평균을 따라서 올라갈 것 같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단기 이동평균을 터치하게 되죠. 이때 잔량을 전부 다 익절을 해도 되고, 혹은 여기에서 또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쿨라마기가 이렇게 썼다는 거를 여러 번 설명해 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서 익절하냐면 이런 자리, 중기 이동평균이죠. 22평을 터치할 때 그때 나머지까지 전부 다 익절해버리는 이런 전략을 씁니다.
그럼 포지션 진입 시점에서 손절 설정은 어떻게 하냐? 이 캔들 마감됐을 때 최상단이 포지션 진입이었죠. 그래서 이 캔들 저점 여기 뚫리면 바로 손절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앞서 손절 허용치로 0.5% 사용한다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스윙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보통 일봉을 많이 쓰는데 일봉에서 쓰는 전략도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비트코인 일봉이고요. 이동평균이 꼬여있는 가운데 이때 골든크로스가 발생합니다. 사실 지금의 골든크로스에서 계속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거라고는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 눌림목이 나오는 것을 살펴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눌렸을 때가 핵심이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보통 이걸 거예요. 그래서 캔들을 이때 혹은 이때 어떤 캔들 기준으로 포지션 진입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세분화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점으로 이 음봉 캔들 얘를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방금 전에 살펴봤던 일봉을 지금 4시간 봉으로 줄여서 2020년 10월 16일 갔죠. 이때 나왔던 음봉을 기준으로 살펴볼 건데요. 아까 전에는 이 동그란 표시 여기에서 정배열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된 상승이었는데 4시간 봉으로 줄이고 나니 지금 이런 눌리는 구간에서 이동평균에 살짝 꼬임이 나오죠. 이런 걸 캐치하는 겁니다. 캔들 사이즈를 줄여서 보니까 확실하게 보이죠. 이 캔들이에요. 이 캔들 종가에서 여기서 포지션 진입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들어갔으면 그날 일봉 기준으로 캔들 저점, 지금 4시간 봉이니까 일봉 기준 저점은 여기죠. 여기가 손절 라인이고요. 그래서 이분은 매수 기준을 잡을 때 매수 타점을 굉장히 세분화했다고 합니다. 스윙 트레이더라고 일봉만 주구장창 보는 게 아니라 이분 실제로 분봉까지도 확인하면서 매수 타이밍 잡았다고 하고요. 지금 이 방법은 눌림 이후에 추세가 터지는 것을 이용하는 강력한 추세 매매법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역시나 중요한 건 처음 설정한 손절 기준을 명확하게 지키는 것이겠죠. 자, 그럼 롱 매수 포지션 진입 조건 확인했으니 이제는 매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하던 차트의 고점을 지나서 데드크로스가 나옵니다. 하락세의 전환인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큰 하락이 있으면 옆으로 횡보하는 단계를 거치고 또다시 큰 하락을 만들고 다시 한번 횡보하는 구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 구간의 끝자락을 보면 단기와 중기 이동평균이 모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 캔들이 상승한다면 그때는 이동평균이 꼬이게 되겠죠. 반대로 하락한다면 다시금 추세를 타고 하락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포지션에 들어가지 않아요. 캔들을 다음 걸 살펴보니 이 캔들은 들어갈 수 있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꼬이려던 이평이 이번 음봉을 통해서 다시 격차를 벌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의 이 역배열을 지켜내면서 다시금 하락 추세가 터질 수 있는 자리로 예상이 되죠. 따라서 이때 캔들의 종가에서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진입한 캔들의 상단 이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손절이죠. 이 손절 기준만 명확하게 잡고 그 다음 캔들을 한번 살펴보니 하락이 나오네요. 포지션을 유지하고요. 추세가 크게 터져서 계속 진행되기 전까지는 손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캔들 하나하나 천천히 갑니다. 다행히 큰 음봉이 나오면서 추세가 하락을 유지하고 있네요. 더 큰 음봉 아주 좋습니다. 포지션 잘 들어갔네요. 그리고 상하단 닷지가 나오면서 추세가 변할 수도 있는 신호인데 다음 캔들도 보죠. 자, 이렇게 진행하다가 첫 번째로 양봉이 나옵니다. 이럴 땐 이 캔들 종가에서 처음에 살펴봤던 익절 시나리오대로 50% 익절을 해주고요. 다시 음봉 나오면서 추세가 유지되고 이제는 이미 50%라는 괜찮은 익절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포지션 운영이 여유롭죠. 쭉 진행시킵니다. 그러다가 10 단기 이동평균을 터치하는 이 지점에서 나머지 50을 다 털어도 되고요. 나머지 50의 반인 25%만 익절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또 진행을 시켜보죠. 추세가 더 터지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아쉽게도 20 이동평균을 터치하면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미련두지 말고 나머지 25% 익절해줍니다. 요약하자면 자, 캔들 종가에서 매도 들어갔었죠. 그리고 첫 번째 양봉 캔들 나왔을 때 50% 익절했고요. 그리고 10 단기 이동평균 터치했을 때 나머지의 50%인 25%
그리고 중기 이동평균 22평을 터치했을 때 전량 익절해주는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차트를 분석하는 이 시간 프레임 사용하는 아까 설명드린 이 방법인데 처음에는 일봉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고점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와요. 지금 일봉 기준입니다. 이후 하락이 진행이 되고 하락 이후 흔히 말하는 상승장에서 눌림목처럼 이 하락장에서도 비슷한 눌림목이 있죠.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면 이 눌림목 구간 끝에서 이 일봉, 자 22년 6월 10일이니까 이때도 시간봉으로 이날을 한번 추적해보죠. 아까 일봉으로 살펴봤던 시나리오가 바로 이겁니다. 고점이었었고요. 하락 나오고 첫 번째 횡보 나오고 다시 하락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나왔던 눌림목이에요. 이 눌림목 구간을 옆으로 살짝 살펴보면 이제 4시간 봉이니까 키워서 볼게요.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봤던 그 음봉이 바로 이거죠. 지금 이 구간을 전체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동평균이 이렇게 꼬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음봉, 굉장히 중요한 음봉이죠. 이 녀석 등장과 함께 이동평균이 다시금 역배열로 배열이 됐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역배열로 정확하게 배열된 구간이 없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런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 이 캔들 포착했으면 이때 포지션 들어가는 거죠. 캔들 종가에서 포지션 잡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팁을 한 가지 더 드릴 건데 15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우선 10분, 15분 이런 짧은 타임프레임 쓰시는 분들께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갑자기 비트코인 뭐 100개, 뭐 200개 이 정도 물량이 한 번에 시장에 풀렸다가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그게 시장에서는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잡음으로 기록이 되죠. 그래서 이런 충격 같은 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지금 상승 이후에 눌렸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우선 상승 구간에서는 당연히 정배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눌리는 구간에서도 아까 전에 정배열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일봉에서 기준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먼저 일봉으로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분봉으로 쪼개서 들어가는 걸 더 추천드려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사실 제일 어려운 자리가 어디냐면 얘가 좀 시선을 강탈하는군요. 이런 자리예요. 여기 고점 이후에 몇 번의 꼬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 캔들 중요해 보이죠. 왜냐면 15분봉 기준으로 정배열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따라서 15분봉 관점에서는 여기서 진입할 수 있어요. 진입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갔다고 치고 그러면은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이 첫 번째 이 음봉 여기에서 50% 익절하고요. 그 다음 강한 음봉이 나왔던 이 캔들 여기에서 25%, 그 다음에 여기 22평에 닿은 이 순간에 다시 나머지 25% 전량 털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게 맞을 때도 있고 혹은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배열 시작 자리로 보이죠. 따라서 이럴 땐 들어가면 바로 다음 캔들 이 캔들에서 바로 손절 쳐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횟수가 많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쿨리마기의 추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승률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절 나온다? 기계적으로 그냥 손절해버리면 돼요.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 횡보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포지션 진입, 그리고 뭐 익절, 손절도 나왔을 거고요. 그렇게 진행되다가 지금 바로 이 캔들, 마지막 캔들에서 엄청난 양봉이 나와주었죠.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다시 한번 정배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포지션 또 진입합니다. 원하는 신호 나오면 그냥 포지션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다음 캔들이 연이어서 장대 양봉이 나와줍니다. 추세가 터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기분 좋게 이어가고 있는데 이후 첫 번째 음봉에서 다시 한번 50% 익절하고요. 이렇게 12동 평균에 닿았을 때 다시 한번 25% 진행이 되다가 추세가 터지면 계속 안고 가고요. 이미 50%, 25%, 총 75%의 익절을 했기 때문에 포지션 운영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22평에 닿을 때까지 계속 추세가 이어지면 좋겠고요. 상승을 계속해 나갑니다. 상당히 잘 올라가네요. 지금 닿습니다. 그래서 22평을 닿은 이 캔들에서 나머지 25%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이 방법이 쿨리마기가 제안한 오리지널 방법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략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여러분들께 또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레딧이라고 하는 미국의 진짜
찐 오타쿠들이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죠. 이 레딧에 약 6개월 전에 어떤 사람이 4년 동안 이 쿨리마기의 매매 전략을 따라간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리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또 하나 제안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 엄청난 찬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여기 이후부터는 전부 다 고맙다, 엄청나다, 이런 찬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정 보완한 매매법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똑같이 방금 전에 살펴봤던 여기 진입하고, 자, 익절 또 익절하는 이 시나리오에서 이 구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뭘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 자리 고점, 그리고 내가 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 시점까지를 볼륨 프로파일을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고점 시점부터 진입하기 바로 그 직전까지의 볼륨 프로파일을 볼 거고요. 그럼 이렇게 첫 번째가 이 구간,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구간으로 매물대가 형성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가장 높은 매물대가 형성된 곳은 지금 가로선이 이렇게 가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도 옆으로 길게 해서 늘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진입했던 바로 이 캔들, 여기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붉은 선 두 개가 보일 텐데요. 가장 중요한 우리 진입했던 이 캔들을 살펴보면, 이 두 번째 저항을 통과할 때 이때를 진입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앞서 진입각이 캔들 종가였다면 여기는 저항 통과를 진입으로 보기 때문에 수익률이 훨씬 더 높죠. 또 다른 구간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자, 이 구간도 살펴보면 꼬였다가 정배열이 여기서 되고 큰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눌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볼륨 프로파일을 이 고점부터 이 눌린 구간까지 살펴보면, 여기는 재미난 모양이 나왔죠. 최대 매물대는 이렇게 붉은 선이 가 있는데 지금 두 번째 매물대로 잡히는 것이 이 구간이네요. 하지만 여기는 이미 계속해서 캔들을 관통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단기 눌림 구간이 아직 정배열이기 때문에 추세 유지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최대 매물대인 이 구간, 여기를 상승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와준다면 진입할 만하겠죠. 그래서 캔들을 지켜봅니다. 현재 계속해서 15분봉이고요. 그러면 15분 동안에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한 캔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이 저항을 상승 돌파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돌파하는 이 시점에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지금 돌파를 했지만 이렇게 상승이 아니라 다시 역방향으로 하락하게 되면 이 캔들 시작점 이 자리에서 그냥 다 손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 진입은 이 매물대 저항 라인 통과하는 시점으로 잡고요. 진행시켜보면 다음 감사하게도 양봉이 나오죠. 추세를 그대로 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진행을 하다가 첫 번째 음봉에서 기계적으로 50% 익절해주고요. 12평에 닿는 순간 또 기계적으로 25% 익절해주고요. 이때는 추세가 굉장히 잘 터졌죠.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빨간선 22평에 닿을 때까지 이제 닿았네요. 이렇게 포지션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오늘은 시드 1000만원을 1000억을 만든 현재 진행형 전설적인 트레이더 크리스티안 쿨라마기의 매매법을 살펴보았고, 함께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 자금과 리스크 관리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을 가지고서 매매하는 방법, 거기에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수익률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매매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어려운 매매법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와 같이 적용해서 매매법대로 수익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전략 쓰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는 지표가 이동평균선 3개와 볼륨 프로파일 총 4가지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무료 계정이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거를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동평균 3종 지표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지표 하나 그리고 볼륨 프로파일 하나 이렇게 2개만 쓰게 되면 무료 계정에서도 충분히 이 전략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 3종 지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안에 카톡 링크 남겨두었으니까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한 분 한 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상승장 이 전략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추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위력적이기 때문에 지금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 상황에 적용하기 굉장히 좋죠.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고 댓글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